자, 저희가 또 이제 주말 보내고 이제 코리안 시리즈죠. 이제 한국 시리즈를 또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전영민 기자님 모셔놓고 또 이제 LG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SSG와 이 키움의 한국 시리즈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고, 참 먼저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말 깊은 애도의 말씀을 또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게 뭐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참 믿기 어려운 일이 또 벌어졌는데, 또 나이 또래도 사실 저희 나이 또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충격이 주말 내내 좀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말 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또 올려드리면서, 또 저희는 그래도 야구 얘기도 또 같이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저희 한국 시리즈 얘기로 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LG 류지원 감독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LG 트윈스 또다시 KS 한국 시리즈 진출에 또 실패를 했는데요. 야구 팬들은 물론이고 야구 전문가, 관계자들까지도 모두 예상하기 정말 쉽지 않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LG가 올라갈 것을 가정을 하고 한국 시리즈 예측 방송을 해가지고 사과 말씀을 또 올리기도 했었었는데, 1강에서는 또 3승 무패로 끝날 시리즈가 1승 3패로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류지원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동행에 마침표를 찍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4년 은퇴 후에 수비 코치, 작전 코치, 주루 코치, 수석 코치까지 모두 역임하면서 이제 감독까지 사실 LG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 계약이라는 이 계약 기간이 주는 메시지 분명했습니다.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 진출, 그 넘어서 우승까지를 한번 노려보자. 게다가 사실 적기였거든요. 전력상으로는. 결국에는 근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결과부터 가는 건가요? 그렇죠. 결과부터? 지금 뭐 이 차기 감독으로 벌써 다른 감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LG 최종 결정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 운영,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류지원 감독의 포스트 시즌 경기 운영 어떻게 보셨는지. 몇몇 부분을 빼면은 그래도 뭐 엄청 튀지 않게 갔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근데 사실 저도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건 플러코가 그렇게 길게 간 그렇죠. 지점.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전이 스노우볼이 된 것 같지만 저는 거기서 스노우볼이 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부터. 네. 그렇죠. 네. 네. 2차전에 이제 플러코 선수가 사실 크게 무너질 때 그때 조금 더 일찍 투입을 이제 교체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맞습니다. 왜냐면 LG가 1차전을 선점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되게 분위기나 흐름 그리고 기세 싸움에 엄청 유리해요. 그래서 1차전 승리팀이 상위 시리즈로 올라가는 전적도 되게 좋고요. 근데 우리가 LG와 키움의 1차전을 다시 돌아보면 사실 LG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키움이 못했지. 그렇죠. 네. 실책도 또 많이 나왔고. 네, 실책만 몇 개를 해서 그렇게 졌으면. 네. 근데 조금은 긴장이 풀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부담이 확 빠진 걸 수도 있는데, 거기서 2차 흐름을 잡아서 그대로 이어서 2차전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죠. 근데 플로코가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정규 시즌은 그게 돼요. 뭐 좀 던지는 체력이 있고 불펜도 아끼고. 근데 빨리빨리 냈어야죠. 그렇죠. 처음부터 6실점을 내주고 그러면 다른 팀도 뒤집기 힘들 거예요. 경기를 쫓아가기가 좀 어려울 것이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레이오프가 3승을 먼저 가져가면 올라가는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1승이라는 우위를 먼저 쥐고 있었을 때는 사실 2차전에 플로코가 흔들릴 때 과감하게 내리고 2차전에 모든 걸 때려 박더라도 잡았으면 2대0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좀 아쉬움이 보였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리즈 4차전, 3차전, 4차전까지도 또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두절미 하고 이 류지원 감독 재계약해야 된다? 아니면 뭐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기계적 중립입니다. 기계적 중립? 이거 너무 몸살이시는 거 아닙니까? 인디미애님이 지금 아까 위에서 눈치 좀 보지 말라고 시원하게 얘기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소신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전제를 할게요. 저는 기자 일을 하기 전에는 LG 팬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엘린이었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도 담당은 아니어도 LG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은데 굳이 한쪽을 고르자면 저는 재계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진짜로? 생각이에요. 왜요?
이를테면 네. 사실 감독 아무리 전력이 좋아도 2년 동안만 하면 네. 어떤 감독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쫓긴다. 네, 쫓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독을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업인데. 그렇죠. 네, 생업이 끊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감독을 했다가 그렇게 되면 다른 팀에서 데려가기가 어려워요. 아. 근데 류지영 감독은 특히 아까 코치부터 감독까지 지금 완전히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렇죠. 선수부터. 쭉 오셨죠. 그러면 다른 팀에서 데려가기에도 이 사람은 LG 색깔이 강한데? 음. 라고 되는 거를 류지영 감독도 알 거예요. 그래서 더 쫓겼겠죠, 사람이. 그렇죠. 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시즌 초를 돌아봤을 때 LG 블루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세 개 팀까지 해서 4강으로 뽑혔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LG가 절대적인 전력은 아니었다. 아. 물론 좋아요. 다른 팀에 비해서 전력은 좋지만 완전히 압도할 만한 전력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감독이 오면 한다? 근데 그거는 류지영 감독 오기 전에 똑같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 네. 이제 전임 감독이 사실 이제 류중일 감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류중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에서 또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해 봤던 그런 이제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감독이기 때문에 모셔온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감독의 책임만으로는 이제 돌리기가 좀 그렇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요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ENT 님이 김태형은 바로 우승인데, 그러니까 지금 LG 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감독님이 아마 김태형 감독님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LG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결국엔 단기전, 이 포스트 시즌에서 2년 연속 업셋을 당했다는 것이 제일 충격이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기전의 마술사 김태형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팬들의, 저도 LG 팬이었으니까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서 사실 오늘 방송이 되게 조심스럽고요. 그냥 지르세요. 네. 뭐 다음에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근데 김태형 감독 좋죠. 잘하시죠.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 네. 아무도 못 해본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김태형 감독님은 쉬실 거예요. 네, 쉰다고 하셨고 네네. 지금 두산에서 나와서 바로 가시는 것도 그렇고 어찌됐건 정규 시즌을 마치기 전에 김태형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이 감독은 돈 보고 가지 않는다. 자존심이다. 아하. 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뭐 연봉을 맞추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만약에 김태형 감독님이라면 1년을 쉬고 하는 게 자기의 가치를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명분도 좀 네. 있고 네. 하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그냥 이종범 이군 감독님을 올리는 걸로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습니다. 서영님이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렇듯 지금 LG 팬분들께서는 류지현 감독에 대한 이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혹은 아니면 이제 기회를 다시 주더라도 1년 정도. 그렇죠.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1년 계약 이렇게 줄 거면 좀 그거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러면 너무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혹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땡겨 쓰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계약 기간이 이렇게 짧을 경우에는. 그랬을 때 이제 길게 보고 가느냐 아니냐 요 차일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른 감독으로 교체해야 된다면 뭐 어떤 감독이 LG에 가장 적합한가라는 이제 질문도 저희가 준비는 해 놓고 있는데, 어때요? 어떤 유형의 감독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류지영 감독도 괜찮다 이렇게 입장이신 건지. 류지영 감독 스타일도 사실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전에만 치우쳐서 보실 게 아니라 네네. 정규 시즌 LG 최다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SSG만 없었으면 이제 정규 우승인데. 그렇죠. 네. 네. 마라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왔다는 뜻인데 42km를. 근데 단기전에서 그렇게 한 거는, 근데 사실 아까 위에서 제가 댓글을 봤는데 네. 김태형 감독님이 내일이 없는 야구잖아요. 단기전에서는. 그렇죠. 전력을 갖추면 다 네, 올인하는. 맞아요. 네. 삼성사랑님. 근데 저렇게 내일이 없는 야구를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도 않고,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은 두산과의 끈끈한 관계도 엄청 두터웠고 몇 년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거지. 저렇게 뭐
한 2년, 3년짜리 계약을 맺은 감독들이 그렇게 하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단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걸 류 감독이 했다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LG는 외부 FA 영입 생각 없고 내부 FA들만 잡는다는 걸로 유지한다는 기조인데 다른 감독이 와도 같은 재료로 더 좋은 성적 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뭐 차라리 유지원 감독이 1년 더 해보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친데레님 뭐 저희가 말씀드린 살짝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압도적이지 않은 전력이었다는 건 이제 시즌 전에 평가에 있었을 때 이제 4강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었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키움 대 LG 플레이오프에서 키움 대 LG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LG의 우세가 좀 많이 점쳐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투수 교체 작전 전부 실패했다. 요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친데레님 말씀처럼 뭐 번트 작전 이런 것들도 그렇죠. 야 참 이렇게 안 풀릴까 싶을 정도로 좀 안 풀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다저스도 올해 최다승 했는데 결국엔 그 모양이었다. HYUN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 내일이 없다는데 내년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해내잖아요. 블루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참 LG 팬분들이 좀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LG 팬분들이 원하시는 감독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김태형 감독은 조금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떤 감독이 와야 될까라는 생각이 결국엔 들 수밖에 없어요. LG 재료는 좋았는데 양념이 안 좋았던 거 아닐까요? 양념을 잘할 조리사가 또 필요한 것 같다. 또 이런 의견을 내주셨고 차라리 이종열, 이종범 둘 중 한 분이 또 나아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니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좀 어울릴까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말 그대로 어찌됐건 지금 LG 선수단 분위기나 구성을 보면 김현수라는 선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수단을 이렇게 확 잡는 스타일이 아니라 알아서 하게끔 풀어주는 스타일이 LG에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LG가 추구하는 신바람 야구인 거고. 그렇죠. 네. 그냥 그런 점에서 몇몇 후보는 좀 안 어울리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이제 선수단을 꽉 쥐는 네. 그런 감독은 좀 안 어울린다. 그렇죠. LG 스타일과. 네. 근데 그렇다고 너무 풀어주느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김현수 선수가 만약에 부진했을 때 아하. 그럼 과연 김현수 선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많아요. 뭐 지금 야인이 되신 감독님들도 있고 지금 계속 하마평에 오르는 감독님들도 다른 팀의 감독 후보에 있던 분들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면 쟤네가 했던 것도 우리도 뭐 근거가 있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딱 이루어질까? 네, 바로 적응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 정규 시즌 잘하고 단기전 못했다고 2년하고 버리면 또 어떤 감독이 오려고 할까요? 이런 의견도 또 내주셨고요. 아니면 지금 전력은 솔직히 일반 LG 팬이 감독해도 프로분 갑니다. 프로 이후에 잘하는 감독이 또 필요한 거다. 이 단기전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류지원 감독 딱 예전 단기전 로이스터 감독님 보는 것 같다. 단기전과 정규 리그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 삼성사랑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규 시즌에서는 길게 보고 운영하는 감독들이 단기전에서는 또 그 태세를 바꾸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LG 외인 타자 없이 여기까지 온 건데 요것도 또 대단한 거죠. 이렇게 점중이님 말씀해 주셨는데 외인 타자만 좀 잘 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생기긴 하네요. 결과적으로 시즌 막판부터 이어져 온 이 타격 부진이 결국에는 또 해결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LG가 플레이오프에서 3승 0패가 완전 수입이 아니라 1승 3패로 내려온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 네네네. 어찌됐건 류지원 감독한테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죠. 책임을 지는 자리고 감독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였어요. 생각보다 정규 시즌보다 너무 가라앉은 선수가 꽤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선수예요. 외국인 선수. 어찌됐건 가르시아죠? 네네네. 로벨 가르시아. 네, 로벨 가르시아를 정규 시즌 마치기 한 일주일 전에 계약 해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냥 집에 보내버렸죠. 네. 근데 과연 그런 선수가 보통 포스트 시즌에 미칠 때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일말의 기대죠. 확률. 일말의 기대. 그렇죠. 네. 근데 미칠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방출을 했겠지만 과연 그게
효율적이었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아 그러네요. 지금 위에 보니까 다른 걸 몰라도 용병을 바로 퇴출시킨 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타라도 쓸 수 있었을 텐데 과거 스나이더도 못하다가 가을에 터졌습니다. 그렇죠. 아톰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상을 숨긴 플러커한테 속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즌 막판 담증세 네. 뭐 괜찮아졌다고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경기 내용적으로는 플러커 선수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HYU님 LG는 그냥 가을 DNA가 없는 팀입니다. 라모스가 대박 쳤어도 한국 시리즈 못 갔다고. 아 결국에 이렇게 포기하시는 LG 팬분들이 또 계신다는 게 안타깝죠.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아쉽죠. LG 트윈스 올 시즌 정말 정규 시즌 잘해왔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도 기대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좌절하게 된 거 너무나도 아쉽지만 다음 시즌 또 전력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또 한번 기대를 가지고 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